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입장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원로들하고 시도지사들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사과해라, 쇄신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동참을 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사과도 하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 뭐 안보실 개편하라고 그러셨는데 인적 개편하라고 비서실장도 바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과, 용산 인적 개편, 쇄신 개각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용산에서 들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좋으면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할까? 기류가 그래요?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한동훈이 하라니까 나 안 할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산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헌법적, 법률적 뭐 잘못했어. 탄핵은 못하겠지. 우리 임기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왜 드냐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핵심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도 그랬거든 그 사람들은. 저는 끊임없이 이거 진짜 탄핵당한다. 헌법재판소도 이거 다 넘어갔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조언하고 참모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 그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뭐 탄핵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뭐 저기 개헌을 하든 뭐 일단 의석수로 보면은 일단 192석 뭐 범야권이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로 막 질의멸렬을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탄핵하기 쉽지 않고 그거를 알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사과를 안 하는 거는 사과하면 끝장이다라는 거를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수층에서 실제 있었어요. 박근혜가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탄핵의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그때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맨날 그 얘기예요. 사과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먹히는 분들이 윤핵관들을 포함해서 꽤 있어요. 용산에도 있기 때문에 사과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저기 그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 전면적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얘기나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해봤더니 괜히 감정에 치우쳐서 탄핵해봤더니 결국은 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켰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뀌었냐. 뭔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근데 적폐청산 이 모드로 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의 개별 이제 원내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선에 나가고 싶은데 윤석열을 탄핵했다가는 민주당하고 손잡았다가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저 특검 얘기가 없잖아요. 오늘도 한동훈이.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용산은 그냥 뭐 지지율을 뭐 한 끗 차이다 뭐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네. 배신자 프레임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5%, 40%, 이 정도 되면은 그래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하는데 19%잖아요. 19%인데 그 똘똘 뭉쳐서 뭐 하겠냐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쓴소리 안 하니까 19%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배신자 프레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고 그거는 그냥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윤석열 대통령 좀 옹호하면 그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슈퍼챗도 쏘니까 코인팔이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거기 똘똘 뭉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들이 뭐였냐면 탄핵을 당한 후에 당시에 대선이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략 한 반올림에서 39% 정도 지지율로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합치면은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배신자, 박근혜 배신했지 안 했지 막 이래가지고 정권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은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의 하나의 명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홍준표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있죠? 자유한국당 당명 바꾸고 남아가지고 쭉 네. 갔고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탈당해서 네. 바른정당 창당해서 네. 따로 출마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따로 또 민주당 했고. 쪽에서 나와서 창당한 상태였는데 또 출마를 했고 이렇게 그때 됐던 단일화하자라는 거죠.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안철수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 협상 딱 하려다가 그냥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열돼가지고 진 거지 배신해가지고 진 건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뭔가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 그때 얘기했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특검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을 목표로 가는 것과 뭐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속도감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특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베스트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특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리더십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뭉개기가 비슷해요. 독단적 리더십도 비슷하고요.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맨날 말씀하신 한동훈은 항상 반신욕하다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고. 그 얘기하지 말래. 반신욕이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정말 경고 세게 받았어요. 아 진짜? 하지 말래. 알았어.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뭘 사실이 아니야? 불쾌하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면 고발했겠지. 사실인데 이제 너무 불쾌하다. 불쾌하다는 거.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그런 독단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뭉개기예요. 그리고 이슈를 계속 바꿔요. 뭐 하나 한동훈 100일 지났는데 다 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처음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하겠다고 하다가 뭉개고 그리고 3대 요구안 뭐 독대하겠다라고 하다가 뭉개고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감찰관 하다고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뭉개고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한다고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괜히 비선 논란만 커지고 한동훈 독대하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해 볼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둘의 리더십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당장은 선거가 없어요. 일단은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선이 있잖아요. 솔직히 안 급합니다 지금. 사람들, 예, 국민의힘 사람들 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탄핵 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가 됐든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좀 손을 내미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자고 한 것도 뭐 정책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하고 그 특검에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위헌적 요소 뭐 독소장 그런 거 있으면 다 빼고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타협이 일어날 그게 가능성은 맞죠. 없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키를 가진 게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치자.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민주당과 함께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의 방침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김건희 여사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통과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10명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뭐 이제 중립적인 친윤도 친한도 아닌 분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명도 못 모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그걸 싫어하니까 지금 그 특검 논의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되게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과 그리고 비토 정서가 있고 곧 이 사람 이제 뭐 이제 11월 15일에 그리고 25일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선고 나올 텐데 지금 만약에 임기 단축이나 탄핵하면은 이재명 꽃길 깔아주고 정치 생명 부활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 정서가 보수에 가득해요. 최소한 이재명 깜빵 가는 거는 보자 우리가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쉽지 않다. 네.